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배재고 수학 전문 강사 신명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건 다름이 아니고 이제 바뀌는 교과과정 개편안과 그리고 2028부터 적용되는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서 현 중3 그리고 이제 중2, 중1 어머님들께서 많은 문의들과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뭐 실제로 학원 데스크로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도 해당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고, 이 바뀌는 수학 커리큘럼과 그다음 바뀌는 이 수능 개편, 그다음에 내신 대비 개편 요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학을 준비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바뀐다는 것이며 그 바뀐다는 것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고 빠르게 짚어보는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슬라이드 많지 않으니까요, 쉽고 빠르고 간결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 부분은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바뀌는 내용 중에 중요 사항을 일단 한 줄로 쭉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일단 교육과정 자체 개편이 조금 될 예정이고요. 사실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내용 추가와 순서 변경 정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는 수학 상하 그리고 수 원투,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배치가 되었던 이 교과목명이 명칭이 좀 변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수학 상하 대신에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 수원이라고 배웠던 지수로그 삼각 수열 요 파트에 대한 내용이 대수라는 이름으로 내용 변화 없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수학 2로 가게 되면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법, 적분법,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배웠던 과정이죠. 이제 이 과정이 미적분 1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내용 변화 없이 뭐 약간 살짝 디테일해서 뭐 어떤 정의 부분이 조금 달라진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내용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신 명칭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통도 그대로 바뀝니다. 그대로 넘어가서 이름도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얘는 소폭 내용 추가와 소폭 내용 변화, 그러니까 제거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비율과 관련된 부분 등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내용 추가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선택을 통해서 진행했던 과목이죠. 미적분과 기하 요 두 과정의 경우는 각각 미적분 2와 기하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화되고 내용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기하 같은 경우는 벡터 부분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 벡터나 이런 내용들이 다시 또 좀 들어오면서 기하 과목에 대한 난이도나 양적인 부분 자체의 부담감이 조금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칭이 변화되었을 뿐 큰 차이 나는 변화는 아닙니다만, 이제 제일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바로 고1 과정이에요. 고1 과정에 일단 못 보던 이름이 하나 들어옵니다. 행렬이죠. 이게 이제 7차 교육과정, 07년 교육과정 때 있었다가 잠시 사라졌었던, 다시 이번에는 이제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신 이제 예전 교과 과정에서처럼 뭐 역행렬이라던가 이 역행렬을 필두로 한 케일리 해밍턴 정리 따위에 말 그대로 원래 행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했던 부분은 싹 삭제되고 단순한 행렬에 그냥 이제 덧셈, 연산 정도만 남아있는 과정으로서 다시 재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배워야 되는 새로운 개념 카테고리가 하나 늘어난 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오히려 행렬이 추가보다도 고1 과정에서의 커리큘럼의 순서 변화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1 과정에서 원래 이제 고1 때 배우는 과정 중에 2학기 마지막쯤에 배우는 게 이제 경우의 수 단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 단원이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으로 넘어왔고요. 반대로 고1 1학기 때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통째로 수학 하에 해당하는 공통수학 2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이제 이 단원명으로는 이렇게 3개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 양적인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다항식, 부등식, 그 다음에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요걸 다 하게 되면 단원수가 뭐 14개, 중단원으로 따지면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상황이고, 집합 명제 2단원, 함수 3단원, 4단원, 뭐 경우의 수 1~2단원 합쳐서 이게 한 8단원 정도로 14대 8 정도의 좀 비정상적인 단원 구성으로 양이 좀 1학기께 훨씬 더 많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요렇게 배치가 되면서 후반부 공통수학 2에서 다루게 되는 것도 4과목, 뭐 4단원 정도, 뭐 2단원,
4단원 이렇게 합쳐지면서 한 10단원, 이쪽도 한 10단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밸런스 조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기는 조금 더 편해졌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 있는 과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과정들은 아니기 때문에 1학기와 2학기에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쉴 틈 없이 조금 쉬어가는 템포나 이런 거 없이 여름방학을 좀 빡세게 보내야 한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리해 들었지만 수원, 수투, 현재 대수와 이제 미적분 원으로 이름이 변경될 과목들이죠. 내용 변화 없이 넘어갔고요. 제일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 확률 통계 단원 자체가 일반 선택 과목으로 확정이 되면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수능 같은 경우도 조금 있다가 다시 후술 하겠지만 확통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으로서 지금까지는 일반 선택이긴 했지만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특히나 현행 체제에서는 이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가져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냥 살짝 라이트하게 내신에서만 보고 넘어갔던 수준 정도에서 이제는 수능 과목으로 합류하면서 좀 단단한 준비가 필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서술할 내용이지만 미적분투와 기하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여전히 잔류합니다. 기하는 벡터 부분 강화되었고 미적분투에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로 선택과 관련했을 때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수능에서 문과와 이과가 완전히 통합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의 문과 범위로 수능 범위가 완전히 통합되었다. 국영수 통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탐구마저도 통합입니다. 고1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1학년 때 과정이죠. 물론 물화생지, 원투와 같은 과목들을 학습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내신에서의 변별력 과목으로만 남겨두겠다는 얘기고 수능은 공통과정으로만 진행한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이과 완전 통합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9등급제였죠. 상위 4%, 7%, 12% 뭐 이렇게 넘어가는 9등급 제도에서 5등급 제도로 축소 시행되면서 등급 받기가 조금은 유리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많이들 부담감이 완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은 회의적이에요. 과연 부담감이 완화된 것일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하는 절대평가 체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까지의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A, B, C 절대평가로 성취도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점수 기준 몇 점 정도를 받으면 뭐 A가 나와 같은 학교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끔 점수만 받으면 그냥 편하게 시험 문제가 좀 쉬워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그냥 A를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절대평가만 진행하던 과목도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게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의 등급 경쟁도 다시 부활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에서의 등급이 좀 중요한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는 내신 부담감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목들마저도 어느 정도 단단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할 게 많아졌다. 미적분투와 기하를 만약에 둘 다 선택한다라고 치게 되면 할 게 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맥락으로의 변화가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다만 이제 내신 등급제가 5등급제로 축소되면서 그 점수표 자체를 등급 자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은 수월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2등급인 친구들이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1등급이 되는 상황이니까 자사고나 특목고로의 진학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수능 개편하는 입장에서의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문이과 완전 통합의 선택 과목 폐지, 현 문과 범위 한정으로 시험 보고 논란이 되었던 심화 수학 등은 이제 미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진작에 났죠.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는 절대 평가 대신 확통이 공통 과목으로 추가되면서 확통 중요도가 굉장히 증가하였다. 국어 영역도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올라운드 통합 수능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신 5등급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5등급제로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면 지금까지는 9등급제에서 1등급이 4%, 상위 4%입니다. 그 다음 7%, 그러니까 누적 백분이 11%.
그게 이제 각각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등급권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다 1등급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상위 10%, 그러니까 누적 백분이 10%까지는 1등급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 누적 백분이 24, 그러니까 누적으로는 34%가 되겠죠. 그 다음 백분이 24%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통합으로 그냥 2등급이라는 등급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32%가 33등급, 다시 24, 10 줄어들면서 4등급, 5등급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인데요. 재밌는 구조를 잠깐 보시면 위에서부터의 분급 분포를 보시면 이렇게 잘려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4등급인데 얘는 지금 2등급이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의 3등급과 4등급 일부인 친구들이 몇 등급으로 등급 변화가 만들어진다? 2등급으로의 등급 변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급 받기 편해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제 뭐가 함정이냐면 백분위와 표준 편차 따위는 병기하지 않습니다. 생기부 상에. 그러니까 즉 성적표에 등급, 상대 등급과 절대평가 A, B, C, D, E의 성취도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11%에 해당해서 2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은 거기에 등수가 적혀 있기 때문에 아 얘가 2등급 끄트머리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전혀 같이 적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에 해당해서 1등급을 받은 친구와 10.1%에 해당해서 2등급을 받은 친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백분위를 적어주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문을 닫고서라도 상위 등급을 획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렸어요가 내신에서는 그래도 석차 같이 나오고 표준편차 같이 나오니까 나중에 정성평가를 할 때는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부분으로 좀 위안 삼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이 전혀 사라졌다. 반드시 무조건 그냥 높은 등급 받는 것이 장땡이다. 이런 과정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신 관리가 편해진 건 사실인데 피보는 친구들이 생길 거고요. 최소 등급,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고들 기준으로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사실 대학들에서 판단하기로 공부를 그렇게 썩 열심히 하지는 않았구나라고 보는 과정이 좀 있었죠. 그걸 감안하면 현재까지로 봤을 때 이제 2등급을 찍지 못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대학 갈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건가? 같은 느낌으로 대학에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생기부 전형 등을 적용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 등급은 만들어 놔야 한다. 이제 이게 축제가 되는 셈이죠. 그 와중에도 문을 닫고서라도 상위 10%한테는 반드시 들어가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차별해서 이제 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이 뭉떼기로 점수를 등급을 받다 보니 내신이 변별력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모 대학의 입학사정관 담당하시는 분께서도 아마도 대학별로 뭔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결국엔 대학별 고사라던가 논구술 또는 면접 등의 어떤 변별력을 위한 무언가의 과정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확통까지만으로 시험을 보고 이과 기준 미적 기하를 안 해도 되는 게 수능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 무언가 대학에서 뭔가 하긴 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 부분에서의 중요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2등급 방어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히려 부담감이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을 닫고서라도 반드시 상위 등급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1 과정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된 것만 있을 뿐 빠진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대수나 수투 뭐 이런 과목들보다도 1학년 때 한 학기당 쳐내야 되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가는 과정과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학년 과정이랑 수능 과정이랑이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커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따라서 내신과 수능이 동일하다라는 인식 하에 반드시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할 테니까 2학년 때까지도 내신 부담감이 상당히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3학년 선택 과목의 경우가 이제 조금 헬파티의 시작인데요. 3학년 선택 과목의 경우는 특히 말하면 이제 뭐 미적분투라던가 기하라던가 하는 과목이겠죠. 이 과목들이 지금까지는 진로 선택이라서 성취도 평가 A, B, C 뭐 이런 식의 A만 받으면 장땡 이런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상대 평가 등급이 병기될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적은 수의 선택자 중에서 그 중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적분 투나 기하 등의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양날의 검인 상황이 되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 그리고 대학이나 공대 따위를 진행하고자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아니, 이과 과목으로 선택을 했고 공대를 오겠다는 친구가 미적분 2를 할 줄 몰라? 기하도 할 줄 몰라? 벡터를 모르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당연히 대학들에서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고등학교 때 그래도 미적분 2랑 기하는 반드시 학교에서 수강할 것이라는 어떤 제한 조건을 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 제한 조건은 모집 요강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식, 수강했다면 가산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면 생기부 반영할 때 정보원 적합성에다가 반영하겠다라던가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겠다라던가 뭐 대학별 고사에다는 이입 내용을 평가하겠다라던가 농구술 면접 과목에다가 포함시켜서 미적분 2랑 기하 과목을 물어볼 거야. 과학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이제 2028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아직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나 어떤 시안을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따라가면서 추적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도 미적분 2와 기하 과목을 둘 다 선택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위험한 선택일 것 같고요. 이제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상대평가까지 같이 병기하게 되었으니까 조금 난항이 예상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드리면 수학 입장에서는 강화된 게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양이 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등급제로 바뀌게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편해진 것도 있지만 오히려 반드시 사수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제한 조건이 걸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빡빡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표준적인 커리큘럼을 좀 짜봤는데요. 일단 내신 당연히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수능 과목과 내신 과정이 동일한 2학년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가 수능을 얼만큼 잘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가름도 설 거고 그다음 수능 과목 자체의 변별력도 약해졌다. 내신도 변별력이 약해졌다. 그럼 대학별고사 따위의 새로운 과정들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일단 잘 받아놔야 되는 게 내신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현재보다도 더더욱 내신 집중형 커리큘럼이 선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공란으로 비워둔 부분은요. 사실 학생마다의 편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감을 통해서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은 부분이라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이제 좀 중요해지는 것. 중3 2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 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3 때는 현행하면서 공통수학 원종도 가볍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부터 오는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커리어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욕심들 많이 내십니다. 근데 원칙 하나 딱 잡아드릴게요. 6개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거를 선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뭐 지금 막 이 시기에 옆에서 막 미적분도 한다, 뭐 확통도 한번 했고 기하도 했는데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실 테지만 어차피 내신 등급제로 바뀌고 있는 5등급제로 바뀌고 있는 입장에서는 석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만 딱 따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내신에 집중해서 커리큘럼 짜놓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 1, 2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딱 들어오면 학기 중에는 내신만 합니다. 앞으로 매 학기별로는 전부 다 내신만 집중합니다. 내신 집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고1 때는 지금의 수상,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이죠. 내신 집중해 주시고 여름방학 때 2학기 때 해야 되는 공통수학 2와 내년 1학기 때 써야 되는 대수 이때 1회독 들어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1회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학기 넘어가면 공통수학 2만 주구장창. 그 다음 겨울방학으로 넘어갔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게 1학기죠. 2학년 1학기에 대한 선행 다시 한번 2회독이 되겠죠. 그 다음에서 동시에 미적분 1 요때 할 거죠. 고2 2학기 때 해야 되는 과정에 대한 선행 살짝 해주시고 확통도 아마 보통의 학교들의 경우는 1년 커리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근데 이건 이제 조금 학교마다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확통을 만약에 1년 과정으로 연결해서 커리큘럼이 제시되었다라고 하면 반 딱 잘라주셔서 통계 앞에까지만 겨울방학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 앞에까지. 그리고 이 통계 남은 부분은 2학년 여름방학 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안 본다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수능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반드시 봐주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할 게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적분원은 요때 쓸 거 미리 본다. 그래서 고1 겨울방학 때는 지금의 수원 슈트와 확통을 본다. 그러니까 할 게 좀 많죠.
원래 수학이 가장 많아졌으니까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내신 집중하다가 여름방학 때 되면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끝나요. 딱 이때도 2학기 때 선행할 과목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내신의 연장이죠. 그냥 딱 그렇게만 진행합니다. 미적분 1과 확통 후반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면서 내신 집중해서 내신 잘 받는 것에 집중하시고 이제 겨울방학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과는 수능 대비 체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3학년 선택 과목 중에서도 시험을 보지 않는 수학 과목들이 있습니다. 학교 내신 과목들 중에 보고서로 대치한다거나 또는 뭐 그냥 수행평가만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진로 선택 과목 중에 해당 과목들로 좀 처리해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과 기하를 본격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시기가 왔죠. 미적분 2화 기하 과목을 진행해 주시는데 여기서 학생별로 좀 커리가 차이가 날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2개 다 한 친구는 당연히 2개 다를 열심히 보면서 대수, 미적원, 확통을 같이 끌고 가는 3학년 커리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조금 빡세긴 하겠죠.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하나 정도만 했다 그러면 해당 과목에 대한 내신 커리까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집중해 나가면서 수능 대비 같이 병행한다. 여름방학 이후로는 당연히 문이과 전부 다 수능 대비 위주로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 이런 패턴으로가 표준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6개월 이후 과정만 방학 때 한번 선행한다. 이렇게 커리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내신 기간에는 너무 많은 거 욕심내지 말고 그냥 내신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짜서 커리큘럼 진행해 주시면 제일 크게 문제 없는 무난한 물론 요 커리큘럼을 태우기가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많이 잘한다던가 조금 성취도가 좀 낮은 친구들의 경우는 일단 이 표준 커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성취도가 조금 미달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충 수업 등을 통해서 이 커리를 태울 수 있게끔 이 사전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넘친다. 그러기에는 좀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학습 중인 선생님들과 상담 한번 하시고 필요하다면 약간씩 땡겨서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신 기간 때 내신 과정에 집중하는 건 원칙이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신 중요도가 더 높아진 왜냐면 남들 다 1등급 받고 있으면 나도 당연히 1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는 1등급 조금 아쉽지만 2등급이어도 만족은 해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무조건 1등급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내신 등급제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내신 중요도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담감이 완화된 친구도 있겠지만 오히려 고정적으로 확실하게 1등급을 받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널널해졌으니까 실수 조금 해도 2등 1등급은 받겠네 이제 이런 느낌이었다면 반대로 아차하는 사이에 밀려날 수 있는 라인업에 서 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니까 오히려 조금 빡빡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 하되에 100분이랑 표준 편차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등급 하나만 남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등급이 갖게 될 위상을 생각하면 반드시 등급 사수에 목숨 걸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 굵직한 내용들 위주로 좀 빠르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는 학원 데스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차이 신명진이었습니다.